여러분 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아이고 설이 언제냐, 설이 언제야, 설이 언제냐고. 이 소리는 시골에 사는 한 어르신이 자녀가 준 용돈이 다 떨어져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요, 아무리 용돈이 반갑다고 하더라도 용돈을 준 며느리 앞에서 봉투를 바로 열고 그 액수를 샌다면 그 며느리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남편은 지역 문화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답니다. 어느 지역이냐고요? 1월 8일 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사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요, 경기도 일대에서 여성 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하고 잠적했던 50대 남성, 그 사건 전해드린 바가 있죠. 바로 그제 경찰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영상부터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범죄였습니까? 왜 살인까지 저지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도주 중에 다른 범 행했습니까? 없습니다. 강력으로 도주한 이유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셨어요? 그냥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왜 다가간 노렸습니까? 죄송합니다. 유족한테 할 말 없으십니까? 너가 죄송합니다. 저게 죄송하단 사람 말투예요. 그냥 녹음기 틀어놓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주 이 시간에 전해드릴 때 빨리 저 몹쓸 인간 잡아야 된다 걱정했었잖아요. 다행히도 검거되었습니다. 경찰이 지난 5일 오후 10시 45분경 강원 강릉시에서 피의자 이 씨를 검거했습니다. 아하. 당시 피의자는 모자를 눌러쓴 채 재래시장을 배회하고 있었는데, 앞서 피의자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경 일산 서구의 한 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던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세상에. 있고, 6일 만인 지난 5일 오전 8시 30분경 양주의 한 다방에서 역시 업주인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건 현장에서 동일한 지문이 나오면서 경찰이 신속하게 공개 수배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최진봉 교수님, 예. 범행은 경기도 일대인데 잡힌 곳은 강원도입니다. 강릉이에요. 강원도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요. 강원도로 어떻게 갔을지 네. 궁금하시죠? 그래서 내용을 살펴봤는데 경찰이 그의 모습을 이곳에서 먼저 발견하고서부터 추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아하. 영상으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지난 5일 아침 동서울 터미널입니다. 모습을 드러낸 50대 남성. 저 인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검은색 모자와 점퍼를 입고 한 손에 주머니에 넣은 채 걸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한참을 걸어 이동한 남성, 매표소에서 버스표를 구입한 뒤 태연하게 담배까지 피우게 되는데요. 하하. 밖에 담배 피우는 예, 모습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남성은 이후 강원도 강릉으로 넘어가서 한 재래시장서 배회하던 중에 경찰에게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지금 동서울 터미널, 서울 동서울 터미널 CCTV에 포착된 모습 보면, 자, 범행을 저지르고 지금 버스를 타고 강원도까지 갔어요. 그렇게 되면 저 모습만 보면 이 인간을 어떻게 잡지? 경찰은 경기도 일대에서 벌어진 이 사건의 저 피의자를 어떻게 강원도까지 가서 잡았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가 휴대폰이나 아무 기타 등등 아무 추적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전혀 추적하는 게 굉장히 많은 힘들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범죄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간절함이 있다 보니까 CCTV 상에서 그 피의자의 걸음걸이나 이런 행동 같은 걸 유심히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오늘 강릉에 도착해서 우연찮게 길거리 지나갈 때도 사진도 보고 가면서 이제 저희가 확인하고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맞다고 판단하여 검거하게 된 겁니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범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서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가 강해 보이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답니다. 세상에, 지금 얘기 들어보면요,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 출신이기도 하시니까 지금 경찰 얘기 들어보니까 피의자의 지금 걸음걸이 등을 분석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속한 검거를 위해서는 여러 자료가 보강되어야 하지만 한정된 자료에도 불구하고 각종 노력이 더해진다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옷을 여러 차례 갈아입거나 자신의 모습을 숨기기 위한 여러모로 노력을 해온 것 같은데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행색을 볼 때, 즉 행색은 일반적인 행동 패턴을 포함합니다. 경찰은 이 사람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나 영상을 보게 되면 특징을 발견하게 되고 그 특징을 전제로 한정된 조건 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되는 도주 경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특색을 파악해서 조기에 검거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는 공개 수배로 많은 분들의 제보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특이한 걸음걸이를 예사로 보지 않은 경찰의 노력도 빛을 발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법의학이라는 얘기 들어가보세요. 어떤 사람이 살해됐을 때 그 사망 원인을 정밀하게 법의학, 뭐 해부 등을 통해서 검시 등을 통해서 밝히는 게 법의학이라고 하는 것처럼 특별한 걸음걸이를 범인의 걸음걸이를 분석하는 걸 법보행이라고 합니다. 바로 경찰이 그 법보행 수법을 써서 CCTV로 저 걸음걸이를 특별한 걸음걸이를 분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보세요. 하정은 평론가님. 저 사람이 강원도까지 가서 혹시 강원도에 무슨 연고가 있던 거예요? 그 강원도까지 간 이유에 대해서 아주 황당한 얘기를 했는데요. 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무서워서 도망갔다. 그냥 가다 보니까 멀리 도망가고 싶어서 강릉까지 가게 됐다. 어머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허허. 이게요 저게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러놓고 두 사람을 잇따라 살해해놓고 멀리 도망가고 싶어서 강원도로 갔다는 게 이게 말입니까? 하정은 평론가님? 그러니까 사람을 두 사람이나 살해해놓고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이야? 믿으란 얘기야, 이게? 무서워서 도망갔다 그러면 되게 약한 사람처럼 자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느껴지는데 무서우면. 범행은 너무나 흉폭한 범행을 저질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건데 아하. 범행 동기도 밝혔습니다. 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야.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도가 목적이었다. 네. 그래서 돈 훔칠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주인이 영업시간 다 됐다고 나가라고 해서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네. 뭐라고 그랬냐면 아하. 자기가 교도소 생활을 오래 했는데 교도소에서 약하다고 무시를 당했었다. 그래서 사회를 나오니까 사회에서도 내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술만 먹으면 강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강해 보이고 싶어서 결국 그러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요, 허주연 변호사님, 말이 길어지면 자신의 말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발목이 묶이는 거예요. 보세요. 처음에는 우발적이라더니 보세요. 남들이 자기를 무시하니까 강하게 보이려고 범행 저질렀다. 지금 자기 말에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술만 마시면 강해 보이고 싶어지는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내가 강한 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어떤 고의가 있었다고도 세상에.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단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왜 술을 마시면 강해 보이고 싶습니까? 세상에. 정말 강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나쁘고 강해 보이는 사람들을 제압할 때나 있는 것이지. 맞아요. 왜 이렇게 혼자 이 나이든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여성이 혼자 있는 시간을 노려서 선량하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진짜. 그렇죠. 이 사람 지금 피해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 사람에게 되게 쉽게 제압당할 수 있는 어떤 신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세상에. 상황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의 말은 그냥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굉장히 또 대담하게도 지금 도주 과정 중에서 돈을 또 더 훔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진짜? 일단 지난달 30일 고양시 지하 다방에서 1차 살인 행각을 벌이고 어머, 나서 세상에. 그 다방에서 불과 30만 원을 훔쳐가지고 달아났어요. 세상에. 강도 살인 행위를 저지른 걸로 보이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경찰이 계속 추적해오니까 카드 같은 걸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피 자금을 현금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었는데 파주의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치킨집에서 무전 취식을 하고 주인이 한눈판 틈을 타서 돈통을 훔쳐서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절도 행위를 벌인 거예요. 그리고 지난 5일에 이제 그 강원도에 가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양주시에 가서 네. 50대 여성 업주를 살해한 행각을 벌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이에 자기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서울에서 한두 군데 정도 돈을 더 훔쳤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도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이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간에 계속해서 더 추가적인 여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 인간은 물론
저희가 이제 경찰 수사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죄다 믿을 수가 없어요. 무섭다는 사람이 추가적으로 거의 일주일 사이에 2건의 흉폭한 살인 행위를 저질러요. 그리고 그 사이에 도주하는 사이에 또 돈을 훔쳐요. 이게 지금 몹쓸 짓 해놓고 무서워 도망갔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자기가 원래 그냥 이 절도만 하려는 게 목적이었다? 이 말을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 몇십만에 사람 목숨 둘을 앗아가요. 얼마나 유족분들은 지금 분통할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식구들이 다 지금 쓰러져 계시고 지금 막 이런 상태거든요. 동생인데 너무 착하고 열심히 와서 일만 하던 사람이에요. 점심마다 아들 밥 해주는데 이튿날에 밥을 안 해주러 오니까 연락이 안 돼서 이렇게 그냥 찾게 됐는데 가게 안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돼요. 조금은 빨리 잡았으면은 두 번째 피해자가 안 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안쓰럽죠. 유족분의 마음과 아마 시청자분 국민의 마음이 다 같으실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보세요. 이렇게 열심히 사셨던 분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더 충격적인 사실은 피해자가 출소 2달 만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세상에. 부분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전과가 있었는데 과거 판결문을 살펴보면 이 절도 등 혐의로 수감 후 출소를 반복해 왔습니다. 세상에. 2009년 5월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 2018년 3월 절도로 징역 1년, 2020년 9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데 한동안 잠잠하다가 2022년 11월 4건의 절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년 11월 출소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게 된 것인데 네. 이전 범행 수법이 이 사건의 범행들과 범행 장소와 대상면에서 상당히 대동소이합니다. 일단 범행 장소가 파주, 일산 서구 등 경기 북부 일대에 집중돼 있고 여성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 식당, 술집 등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해서 먹은 뒤에 업주의 방심을 틈타 현금이 든 가방을 훔쳐 나오는 방식입니다. 카페에 들어가 업주 가방이나 손님 지갑에서 소액의 현금을 훔쳐 달아나 오다가 이제는 연쇄살인을 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앞서 이 악마 같은 몹쓸 인간이 그동안 저질렀던 죄목 한번 그래픽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어떤 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인간이, 이 몹쓸 인간이, 이 악마가 자, 보세요. 첫 번째 이 징역사를 할 때 보세요. 2009년 5월인데 허주연 변호사님 절도죄 등인데 형량이 징역 10년이야. 나머지는 보세요. 절도죄든 징역 1년, 절도죄든 징역 1년, 절도 4건은 징역 1년 등등 이번에 그리고 강력 연쇄살인 2건이지만 2009년에 징역 10년 그러면 그때는 단순히 절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흉폭한 강력 사건도 병합됐다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 때 지금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혐의는 특가법상 절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이 여러 번 절도 관련 동종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몹쓸 인간이래 진짜. 또 한 번 이런 관련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실 절도죄로 징역 10년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죄질이 불량하고 그 아하. 이전에 여러 번 비슷한 범행이 반복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굉장히 높은 형량이 나온 것이고 그때 이미 어떤 상습성의 발현이라든가 범죄의 습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출소자 관리가 되지 않고 갱생시설에서 어떤 갱생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거나 복귀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상습성을 발현하면서 이런 식으로 교도소를 들락날락 해오면서 살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럼 허주연 변호사님 저 악마 같은 인간 있잖아요. 이번에는 정말 흉폭하게도 잇따라 지금 살인 2건을 연쇄적으로 저질렀어요. 이 인간 앞으로 우리 사회에 영원히 격리시킬 수는 없어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실 우리가 범죄 가중처벌 형량이 그렇게 높은 국가가 아닌 편인데다가 물론 뭐 처벌이 다 능사는 아니겠지만 처벌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뭐 재범 가능성이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시설 자체가 굉장히 현저히 부족합니다. 아하.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런 행동을 벌이지 않고도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의 기회라든가 심리상담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시설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고 제도도 미비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강한 처벌과 함께 이런 교육과 교화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강도 살인이라는 정말
끔찍한 범죄까지 결국 이르게 된 것이잖아요. 이게 그냥 일반 살인과는 달리 법정형이 무기 또는 사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아하. 그리고 양형 기준에 따르더라도 최소 20년 이상 징역형, 그리고 가중 요소가 있으면 25년 이상 징역형에서 무기징역까지도 선고할 수 있는 네. 범죄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엄벌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갱생과 교화도 함께 진행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인간 지금 구속됐고요. 오는 10일, 오늘이 8일이니까 수요일 날 모레예요. 모레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드시죠? 어떻게 저런 악마 같은 인간이 모자 쓰고 마스크로 가리게 그냥 놔두느냐?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 많으시죠? 지금 모레 그 여부가 결정되니까 한번 차분하게 뉴스파이터 여러분과 함께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겨울철에 우리 국민들께서 따뜻한, 상대적으로 따뜻한 나라로 많이 여행들 가시는데요. 해외여행 가시는 우리 국민들 섬뜩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지난 4일 오후 8시쯤에 평화로운 석양 분위기로 유명한 그 괌의 네. 투몬 지역에 건비치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그 건비치 부근에서 50대 한국인 관광객 부부가 민속 공연을 보고 숙소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SUV를 타고 갑자기 괴한 2명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 괴한이 아내가 들고 있던 가방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머. 그 과정에서 괴한이 총을 쐈는데 어머나. 남편이 맞은 거예요. 아이고. 병원에 이송됐는데 네. 남편이 그 다음날 사망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런데 지금 얼마나 지금 끔찍하고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비극이 더욱 안타까운 이유가 있다면서요, 유인경 평론가님. 예, 지금 괌에서 총격을 당한 분은 50대에 막 은퇴를 한 남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은퇴를 기념하기 위해서 부인과 함께 괌을 찾았다가 이런 몽변을 당한 건데요. 세상에. 예, 사실은 얼마나 그동안 은퇴까지 지켜온 남성이나 남편이나 또 가정에서 보조해준 아내가 서로에게 고맙고 또 수고했다는 뜻에서 갔던 여행일 텐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내의 가방을 뺏어가는 괴한을 대신해서 막아주려다 했던 어머. 거기 때문에 지금 아내 되시는 분은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라고 합니다. 괌 주지사는 지금 또 굉장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더 범인을 추적하고 있긴 하다고 합니다. 정말 은퇴해서 수고했다라고 다독거려야 될 부부가 죽음으로 이렇게 헤어지게 됐기 때문에 더욱더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너무너무 충격적이고요. 지금 저 사건이 일어난 곳이 보기에도 앞서 영상 잠깐 나왔습니다만 한적한 인적이 드문 곳으로 보여지는데 저 몹쓸 괴한들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성배 변호사님?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용의자들이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현지 경찰 설명에 따르면 총격이 발생한 지역이 매우 어두워서 용의자 인상착의 등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세상에. 있다고 설명하는데 그렇지만 어느 정도 수사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총격 사건 자체가 드문 지역이니 총기에 접근해서 강도 범행을 저지를 만한 인물은 조기에 추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선을 파악한다면 비교적 신속하게 검거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현지 경찰 가용한 모든 자원을 수사에 투입하겠다면서 결정적 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 5만 달러, 우리 돈 약 6,600만 원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괌 정부와 우리 외교부 당국도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uam is known to be a safe tourist destination. That's why these people come to our island. Not only is the Guam Police Department, but with all of our law enforcement partners to keep our community safe. Arrest the suspect in no time and carry out thorough investigation to bring them to justice. 진짜 반드시 잡아야 돼요. 응징해야 돼요. 그런데 최진범 교수님, 네. 괌은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보니까 걱정이 클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도 수년 전에 이제 가족여행을 갔던 곳인데 아하. 그곳에 한국 분들이 많이 오세요. 괌은.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하고 뭐 그 경관이 좋은 지역이고 또 미국이 통치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네. 당장 괌으로 여행을 가려고 했던 분들이 지금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국인들도 괌에 많아요. 거기 있는 분들도 걱정이 좀 태산 같은 상황이고요. 세상에. 지금 한인 회장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괌에 38년간 살았지만 한국인은 물론
관광객이 총에 맞아 숨졌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대요. 그래서 교문들도 매우 놀란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괌에 있는 외교부 그 영사관도 대체적으로 괌에 있는 사람들을 좀 잘 보호하기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사고가 난 이후에 유가족들이 좀 가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영사를 급하게 유가족들이 필요한 영사 조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번 사건으로 결국 괌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행하는 거 그다음에 주민들, 교민들 이런 분들까지도 지금 상당히 불안감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괌 정부, 괌 경찰 당국도요. 다른 나라 국민이라고 이렇게 설렁설렁 대충대충 이 사건 뭉개를 하지 말고요. 괌의 명예가 달린 거예요. 반드시 이 사건의 저 괴한들, 범인들 반드시 잡아내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사람한테 할 짓이 있지 이런 짓을 합니까? 허주연 변호사님. 막 화난 표정으로요. 사람 얼굴에다 대고 꽃을 이렇게 팍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 기분 나쁠 것 나빠요. 같잖아요. 꽃이라고 하더라고요. 꽃으로 나쁘죠. 근데 화장품 매장에 온 손님이 사람 면전에서 동전을 던지는 무례한 행동을 했다고 어머나. 합니다. 게다가 지금 얼굴을 향해서 던졌다고 하니까 정말 듣기만 해도 분노가 어머나. 치솟는 기분인데요. 도대체 화장품 가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잡혔거든요. 우선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네, 아르바이트생이 손님한테 종이봉투를 들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여성 손님 손으로 동전들을 하나씩 움켜쥐더니 네. 알바생을 향해서 이렇게 던지고 있는 어머나, 겁니다. 어머나. 지금 어머머. 힘껏 후려치듯 던지고 있어요. 어머나. 그러자 알바생이 놀란 채 그대로 굳어버리는 모습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지금 저 점원분이요 뭔가 들고 있던 종이 같은 걸로 급하게 좀 막는 모습까지 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는데 대체 구체적으로 앞뒤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영상은 피해 알바생이 자신의 SNS에 지난 5일 올린 것입니다. 아하. 글 제목은 950원으로 맞아본 사람인데 아마 동전 값어치가 950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이 글에 따르면 피해 알바생 계산대에서 여성 손님에게 봉투 사이즈 어떤 걸로 드릴까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네. 보신 CCTV 영상을 보면 아. 이 알바생이 크기가 다른 종이 봉투 2개를 손님에게 내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손님이 아무 말 없이 이 거스름돈으로 받은 동전을 줍더니 알바생의 얼굴을 향해 아주 힘껏 던졌다는 것인데 어머나. 그래놓고 손님은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그래. 그런 일이 있어라면서 사과 없이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허허허. 아니 세상 살면서 이렇게 기막힌 일이 있습니까? 아무 이유도 없었잖아요. 동전으로 저 점원분을 맞을 이유가 없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뉴스파이터 제작진도 이해가 가질 않아서 이 알바생에게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이제 취재를 했습니다. 네. 사건이 일어난 건 한 달 전인 지난 8일이었고요. 네. 화장품 가게에서 화장품을 고르던 저 손님이 이제 물건을 사겠다고 그래서 봉투 드릴까요? 안 가지겠다. 그래서 이제 봉투는 주지 않고 물건만 줬는데 그걸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가게를 좀 더 막 살펴보더니 하나 더 사겠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물건이 크게 커지니까 봉투 드릴까요? 그랬더니 봉투를 갖겠다고. 네. 그래서 봉투는 이제 환경금 보전금이 부담금이 들어갑니다. 있죠, 네네. 부담금이 들어갑니다.라고 얘기를 50원이에요. 50원. 환경 부담금 50원을 더 내셔야 됩니다. 네. 그랬더니 중년 어림은 그냥 줘. 환경 부담은 50원 받지 말고 그냥 달라고 그냥 공짜로 줘라고 한 네. 거예요. 그래서 알바생은 이게 규칙이기 때문에 또 법이기 때문에 그냥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답니다. 네. 아니 그러면 하재근 평론가님 저 여성 손님과 이 점원 사이에 지금 대화를 들려드리는 물론 이 피해를 당하신 점원분이 뉴스파이터 제작진과의 취재에서 얘기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 두 사람의 대화에서 뭐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부분은 없죠. 다만 이제 추정컨대는 점원의 설명이 맞다면 혹시 저 손님이 그 환경부담금 50원 그거 달라고 한 것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닐까. 그래서 1,000원을 주고 이제 50원 빼고 950원 거슬러 줬잖아요. 화가 나서 그냥 받아서 그대로 던진 것이 아닌가. 근데 손님은 자기한테 뭐 그럴 일이 있다고 말을 했지만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핑계를 댄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나오는데 물론 사실관계는 알아봐야 될 것이고 네. 근데 어떠한 이유로도 이건 합리화가 될 수 없는 행동이죠. 네. 근데 제작진이 혹시 저 손님이 이 가게에 그전부터 무슨 누적된 뭐 안 좋은 감정이 있나라고 생각이 돼서 저분한테 물어봤더니 네. 그 알바생은 저분이 처음 온 손님이었다고 합니다. 어허. 감정이 쌓일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네.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한 건데 네. 저 때 다른 직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다른 직원이 저 손님한테 아니 그래도 동전을 던지시면 안 되죠. 사과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손님이 미안하지만 내가 그럴 일이 있어요라고 그렇게만 딱 얘기를 하고 그 돈을 던졌으니까 막 동전이 떨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100원을 딱 줍고 유유히 가게를 떠났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도 동료 조먼부는 용감했고 의리가 있어요. 옆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게 아니 손님 이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사과하세요라고 거들었어요. 왜냐면 누가 봐도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최지봉 교수님. 네. 아니 다른 거 앞서 우리 허주현 변호사님 예를 잘 들으셨지만 꽃으로 얼굴을 맞아도 기분 나쁠 판에 동전으로 맞아도 동전으로 지금. 이게 말이 되는 행동인지 모르겠어요. 자기한테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자기 얼굴에 동전 대리면 기분이 어떨까요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아니 진짜. 그리고 1차적으로 이 동전이 갖고 있는 건 이거 얼굴에 피해도 갈 수 있어요. 그러네요. 다행히 이 알바생은 네. 봉투로 막아서 얼굴에 피해는 없다고 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이 감정적으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요.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동정으로 맞아본 적이 없대요. 어느 사람이 누가 그러겠습니까 대체. 그러니까요. 아무리 전문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체? 맞아요. 자기가 뭔데? 그러니까요.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한들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고 동전을 던져가지고 그 아르바이트생한테 그런 모욕을 줍니까? 이게 모욕이에요, 모욕. 화장품 산 게 얼마나 대단한 유세라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걸 봉투값 내라고 하는 거 환경 부담금 물론 뭐 그게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네. 정부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알바생이 정한 게 아니잖아요. 규정을. 아니 그럼 정부가 따지든지 이게 뭐 하는 행동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생은요. 그 자리에서 이 손님이 나갈 때까지 얼어 있었대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큰 얼마나 충격을 세상에. 받았겠어요. 아니 얼마나 이게 모욕적이냐고요. 그러니까요. 950원의 동전 얼굴에 던져요? 세상에. 그리고 이 학생은요 휴학 중이었어요. 연기를 전공한 어머나. 학생인데 알바를 하게 된 것도 여러 경험을 하면 연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어머, 세상에. 2년 동안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처음 경험해요. 아까 아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서 이런 경험 처음이래요. 그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 가서 사과하세요. 이거는요 본인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저 점원분의 부모님이 나중에라도 이 소식 듣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세상에 온몸이 부르르 떨리셨을까요? 지금까지 사건만 해도 황당하기 짝이 없고 그렇죠. 엽기적인 일인데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 동전을 던졌던 손님이 유유히 찾아왔답니다. 왜? 그래서 혹시라도 사과를 하러 온 건가 아하. 해갖고 했더니 사과를 하러 오기는커녕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거스름돈 중에서 100원짜리 동전 하나만 가져갔다 그랬잖아요. 네. 유유히 와서 하는 말이 나머지 동전 줘요. 850원 달라고? 850원 달라고. 어허. 그리고 사과의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랍니다. 결국 50원 봉투에 인격을 팔고 전국적으로도 망신을 당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완전히 이건 진짜 어처구니 없는 짓이에요. 분이기도 하지만 한심한 어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은 아닌 거죠. 어른의 자세는 절대 아닌 거죠. 그런데요, 지금 이대로 끝날 게 아니라 지금 허주현 변호사님 동전을 사람의 그것도 얼굴도 일부 부위는 급소가 될 수 있잖아요. 얼굴을 향해 던져서 이거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거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죠. 우리 법에서는 상추만 던져도 폭행죄라고 보는데 동전을 던졌다니 당연히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얼굴에 이 동전으로 상처를 입었다고 그러니까요. 하면 상해죄로 의율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네. 지금 이 아르바이트생이 얼굴을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 아르바이트생이 신고를 하지 않았대요. 어머나. 왜냐하면 신고하면 조사받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자기도 더 힘들고 그리고 아이고.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떠올리게 되는 것도 힘들지만 아이고. 혹시라도 이 사람 여기서 계속 일할 텐데 와서 보복하고 해코지라도 할까 봐 그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개인 SNS만 남겼던 것인데 부모님한테도 차마 말씀을 못 드렸다고 합니다. 이 딸 귀하게 예쁘게 키운 내 소중한 딸이 아르바이트 하러 갔다가 얼굴도 처음 보는 여자한테서 면접에서 동전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듣는 부모님 맞아요. 가슴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착하니까 부모님이 그 가슴 무너질 것까지 생각해서 자기가 그냥 벙어리 냉 가슴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뉴스에 나오고 이렇게 이슈가 되니까 부모님도 곧 아시게 될 것 같아서 그냥 솔직히 말씀을 드렸다고 하고요. 이런 일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안 일어났으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굴은 상처가 안 났다고 하지만 가슴에 든 몽을 어떻게 치유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좀 잘 이겨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여성 손님이었던 사람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뉴스파이터 비롯해서 뉴스에 나온 거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게 지난달에 일어났던 일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왜 새해 새로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가서 사과하세요. 그게 바로 올바른 참다운 어른의 모습이라는 거 명심하겠습니다. 사과하러 왔다는 소식 좀 기대를 해볼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반대 사람이 만난다면 잘 맞을까요? 틀어질까요? 허주원 변호사님. 그러게요. 이 G.O.D 노래 중에 반대가 끌리는 이유라는 노래도 있는데 반대라서 내가 안 가지고 있는 매력을 갖고 있나 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반대라서 이해 못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제가 꺼내냐면요. 아하. 이번 MBN 현역가왕 무대에서 어머나. 나와 완전 정반대의 사람들을 콕 찍어서 대결 무대를 펼친 가수들이 야. 있는데요. 탈락자들과 정말 이별의 눈물을 하면서 산 넘고 물 건너 멀리까지 왔습니다. 네. 이제 남은 현역 가수 18명인데 야. 준결승전 결정전 무대가 시작이 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한국 대결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을 두 사람이 나눠 불러서 어머나. 판정단 점수 총 360점 중에서 누가 많이 가져갔냐를 두고 싸우는 건데 어머. 여기서 적게 가져간 사람 탈락 후보가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 근데 노래를 하나를 나눠서 부르면 이게 서로 반대라고 하면 매력이 확 보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못해도 금방 비교가 될 수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누구랑 대결을 할지 상대를 고르는 거 그것도 정말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정말 정반대의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하거든요.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최연소자와 최연장자의 조합입니다. 나이 차이가 30살이라고 하네요. 혹시 다현 양, 네. 엄마는 다현 양을 몇 살 때 낳았어요? 그건 비밀입니다. 김양 어머니 건강 생각하시면서 살살해주세요. 다현이한테 없고 언니한테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연륜이에요. 무대의 연륜을 보여주겠습니다. 마시고 나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대요. 남의 사랑 되려고 간대요 글쎄. 남의 사랑 되려고 간대요 글쎄. 싸늘한 커피잔에 이별을 남기고 돌아가 커피를 마시고 나면 타인으로 돌아가야 한대요. 남의 사랑 되려고 간대요 글쎄. 남의 사랑 되려고 간대요 글쎄. 싸늘한 커피잔에 이별을 남기고 글쎄 이거요. 최진봉 교수님. 예. 한국을 나눠 부른다는 것은 이거 가위바위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소절을 누가 부르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되게 중요하죠. 네. 그 첫 부분이냐 중간 부분이냐 마지막으로 누가 그러니까. 부르냐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서로에게 갈등의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잘 종화해서 두 사람이 잘 마무리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동엽 씨가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가 30살 차이 나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무대에서는 얘기가 안 나왔는데 김양 씨가 지금 다현 양 어머니하고 동갑이시래요. 그래서 다현 양이 물론 나이는 얘기 안 했지만 김양 어머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그만큼 차이 나고 엄마와 딸의 이제 만남이 되는 건데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관심을 받았었는데 네. 사실 이제 그 다현 양이 대결은 성사가 됐지만 이 노래 부르기 전에 바로 또 감기가 걸렸었나 아이고. 봐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많이 서글프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들어보니까 감기에 걸린 걸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역시. 잘 소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프로는 프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다현 양이 데뷔한 지 4년 그리고 지금 김양 씨는 16년 됐어요. 와. 현역이. 그러니까 그만큼 연륜 차이가 난다는 점 이런 점들이 좀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15살 다현 양이 30살 차이 나는 김양 언니를, 김양 어머니를 지목한 자체가 엄청난 도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그렇죠. 그렇게 지목한 자체가 엄청난 도전이고 와중에 경연곡이 지금 간대요 글쎄인데 네. 이거를 10대 소녀가 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건 원천적으로 좀 힘든 일이고 김양 씨는 이 현역강 전체를 통틀어서 또 가장 연륜이 있는 그래요? 그런 가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감성 표현에 있어서는 다현 양이 네. 훨씬 지금 불리하지 친하시죠? 네, 다현이랑 한 거 다현 보니까. 양이 네. 훨씬 불리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점수도 생각보다 더 이제 일방적으로 나왔거든요. 김양 씨가 277점, 어허. 다현 양이 82점. 완전히 김양 씨가 압도적으로 이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현 양이 원래 나이로 봐서도 감정 표현이 지금 불리한 판에 와중에 감기까지 걸렸는데 야. 요즘 감기가 굉장히 독하거든요. 맞아요. 제 목소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와중에 또 김양 씨가 지금 현역 가왕에서 연일 인생 무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1라운드에서 엔카 불렀을 때부터 시작해서 네네. 엄청나게 김양 씨가 정점에 올라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다현 양이 여기서는 조금 밀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점수차가 커요. 다현 양의 팬분들은 충격도 받으셨겠는데 다현 양이 경연이 끝나고 눈물을 흘렸는데 어째서일까요? 생각보다 차가 커서 그랬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장르의 벽이 있듯이 나이에도 사실 벽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연륜에서 나오는 그 감성 표현을 쫓아갈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저도 그걸 느꼈어요. 아, 다현 양은 남자친구를 안 사귀어봤고 김양은 남자친구를 많이 사귀어봤구나. 이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김다현 양은 노래를 너무 이렇게 잘하려고 하고 너무 이렇게 오버를 많이 해요. 가요는 항상 2%가 부족하는 게 좋아요. 트로트 어렵다. 이 트로트 그러면 이제 무슨 곡을 울지 마. I'm running and I'm growing, fighting for you. When the rain stops, then 저렇게 언니 품에 안겨 엉엉 우는 거 보면 영락없이 또 10대긴 해요. 허준 변호사님. 얼마나 잘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여기서 자기의 역량을 또 보여주고 싶었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또 맞아요. 아까 이 서른도 씨가 얘기한 것처럼 힘을 주게 되는 맞아요. 그런 모습도 보여지는 거잖아요. 15살이면 아직 정말 어린 나이입니다. 더 가능성도 많고 그만큼 더 멋진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 그래요.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맞아요. 항상 의젓한 모습 보여주다가 저렇게 눈물 흘리는 거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도 지금 찡해져요. 진짜. 네, 아이고. 그런데 다현 양이요. 여기서 졌다고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 어허. 2라운드 뒤집기 한 판 무대가 남아 있는데 그래요? 네, 지금 점수가 좀 낮기 때문에 네. 조금 극도의 어떤 긴장감이나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큰 가수가 되려면 이걸 또 넘어섰을 때 한 번 또 그래요?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응원하는 마음 정말 온 마음으로 보내드리고요. 네. 근데 정말 만만치 않았던 이번 대결인데 제가 네. 아까 정반대의 두 사람이 만났다고 했잖아요. 네. 다음에 만난 두 사람은요. 정말 진짜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인데 네. 누구였을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나 요요미인데 박혜신 너 나와.
너 지금 너무 울어서 지금 정신 없는 거 아니지? 뭐야? 야, 다시 생각해. 요미야, 정신 차려야 돼. 정신을 차려야 돼. 꿈에도 생각 못했어, 요미. 곡을 그러면 요미야 너 생각해온 곡 있어? 제가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눈빛만 스쳐도 그냥 뭐 이런 약간 그런 건데 눈코입 태양. 헐 갑자기 눈코입? 갑자기 역시 요요미다 진짜. 이게 도대체 뭐지? 누가 기름일까 우리는? 다들 제가 혜신 언니를 뽑은 이유를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대어 하나 잡고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포부가 대단합니다. 대어 하나 잡고 올라갑니다. 과연 요요미 씨의 기선제압이 먹혀 들었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가 길가에 목 놓지 그냥 가긴 서운하잖아. 나 한 잔 자네 한 잔 권권이 한 번은 내 세상도 오겠지. 아자 내가 뭐 어땠어. 때로는 깃털처럼 휘날리며 때로는 먼지처럼 밟히며 하자 하루를 살아냈네. 나야 나 밤늦은 골목길 외쳐보아도 젖은 그림자 바람에 밀리고 거리에 흔들리는 발자국 어둠은 내리고 바람찬 데 아자 괜찮아 언니 나 정도는 돼야지. 요미야 네? 오마이갓. 언니 정도는 돼야지. 어머 세상에. 하자 괜찮아 나 정도야. 아니 이분들은 대결을 하라 했더니 하재근 평론 뮤지컬을 선사했어요 지금. 예, 정말 재미있는 무대를 만들었는데 네. 요요미 씨가 박혜진 씨를 상대방으로 선택했을 때 충격에 빠졌죠. 왜냐하면 요요미 씨는 조정민 씨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요요미 씨도 퍼포먼스 위주의 무대였고 조정민 씨도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줬으니까 네. 퍼포먼스 대결을 벌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박혜진 씨를 선택을 해서 박혜진 씨는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뛰어난 정통적인 디바형 가창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디션에서 이런 가창자가 훨씬 유리한데 점수 많이 받는데 그래서 아마 요요미 씨가 박혜진 씨를 선택했을 때는 꼭 이겨서 내가 올라가야지 라기보다는 이 무대에서 그냥 나는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고 뭐 승패는 하늘에 맡기겠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겠는가. 근데 이제 요요미 씨가 굉장히 또 좋은 무대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다만 이런 식의 오디션에서는 퍼포먼스는 거의 영향을 못 미치거든요. 점수 받는데 가창이 중요하고 또 섹시한 퍼포먼스는 감점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투표하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 관객들이라서 섹시한 퍼포먼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네. 손밖 깨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네. 일단 박혜진 씨는 267점, 요요미 씨는 91점 압도적으로 갈렸는데 네. 그래도 요요미 씨가 장렬하게 멋진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두 분 정말 멋진 무대 보여주셨고 남은 현역들의 무대 바로 내일 밤 9시 10분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런가 하면 하늘을 날다가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허준 변호사님. 비행기 타고 하늘 한가운데를 날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이 떨어져 나가면 어머나?
그건 사고입니다. 큰일 나는 어허, 거예요. 네. 그런데 비행기 구멍이 뚫리고요. 문짝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다고 어머나? 하는데 이 아찔했던 상황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세상에. 이게요, 최진목님 영화에서 보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실제 지금?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그러니까 저게 문짝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유리는 아니죠. 그 창문으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함께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 저게 문제가 뭐냐면요. 기압이 올라가면요. 안에 있던 물건들이 빨려 나가요. 그러니까 아이고. 일단 산소도 빨려 나갈 뿐만 아니라 네네. 저기에 뭐 휴대전화도 날아갔고요. 고음 인형 같은 것도 막 빨려 날아가잖아요. 나가고. 영화에서 셔츠도. 그런 거 나잖아요. 근데 실제 저 장면도 그랬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이 승객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네. 이게 737 항공기의 문제였는데 네. 전문가들은 평소 사용하지 않던 벽면처럼 막아둔 비상문이 이탈한 것으로 보고 아하.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게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